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그 인수분해 방법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인수분해하는 실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복잡한 유형들이 있는가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공통인수가 생길 수 있도록 그 4개의 항을 2개씩 짝을 지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이 이제 4개다 보니까 그 중에 3개의 항을 내가 유심히 봤더니 이 3개의 항이 완전 제곱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3개의 항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 그러면 3개를 하나로 묶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항이 남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3-1 그런데 하나를 앞에다 쓰고 3개의 항을 뒤에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1-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 1개 또는 1개, 3개의 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전 예를 한번 통해서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3-1이나 1-3은 아니겠죠? 자, 이거는 두 개씩 짝짓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2개의 항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개의 항을, 만약에 짝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2개의 항을 x로 묶으면 이거는 y 빼기 1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항 2개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이것도 역시 y 빼기 1로 이렇게 묶입니다. 자, 그렇게 딱 봤더니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 모두 자, y-1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빠져나가면 앞에 있는 식은 x가 되고 얘가 빠져나가면 뒤에 있는 식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항을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자, 딱 봐도 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3개의 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잘 보이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의 항을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하면요. 자,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1차적으로 된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은 자, 마지막 남은 하나의 항은 9가 되죠. 자, 이게 바로 3-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렇게 우리가 항을 갖다가 좀 변형을 시켜놓고 보면은 이 식은 합차 공식, 3번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합차 공식의 인수분해법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더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인수분해를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시면 항이 4개일 때는 이 4개의 항을 갖다가 2개씩 짝을 지어서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요. 공통인수를 찾아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딱 식을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3개 항이. 그러면은 3개 1개 또는 1개 3개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은요. 그 합차 공식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합차 공식을 써서 마무리할 때까지 좀 힘들어도 잘 참아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끝나면 되게 쉬운데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뭔가를 더 해야 되면 좀 힘들 수 있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힘드셔도 완벽하게 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잘 참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식을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뭔가 같은 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즉 공통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치환이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를 대문자 a로 바꿔주면 자, 얘가 이제 대문자 a가 이렇게 되고요. a 플러스 b 대문자 a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이거를 풀었으면 a 제곱,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21이 되죠. 이렇게 치환법을 이용해서 식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a 제곱의 개수가 1이죠. 자, 그러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법.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쓰는 방법이 몇 번 공식이었냐면은 4번 공식이었죠. 자, 4번 공식 들어갑니다.
자, 곱해서 21이 되는 수가 뭐가 있냐면 자, 3하고 7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마이너스를 줘야 되죠. 두 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1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A의 개수를 고려해 본다면 3한테 마이너스를 줘야지만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자, A 빼기 3, 그 다음에 A 플러스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처음으로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치환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대문자 A가 자, A 플러스 B였으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 자, x-2y의 제곱 플러스 x-2y 마이너스 6 눈이 확 띄죠. 뭘 치환해야 될지. 자, x-2y를 치환을 하면 자,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은 이거를 대문자 a로 치환을 하고 있지만 치환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를 하나씩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그 식을 만들어서 가면 되거든요.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그 가장 좋아하는 게 스몰 t입니다. 스몰 t 이렇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영어 필기체로 쓰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도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단 일반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대문자 A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문자를 사용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수는 2하고 3을 예를 들었을 때 2한테 마이너스를 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A-2, 그 다음에 A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요. 자, x-2y-2, 그 다음에 x-2y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부분, 즉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 공통부분을 자기가 좋아하는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자, 선생님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자, 조금 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꼴을 보면요. 자, 꼴을 보면은 그 지금 1차식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곱해져 있고 거기에 상수가 빼져 있습니다. 얼핏 딱 보면 인수분해가 된 것처럼 보였죠. 인수분해 됐는데 왜 또 하라고 하나 그랬더니 끝에 마이너스 24라고 딱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1차식의 곱을 4개를 해놓은 상태에서 뒤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져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이 4식의 곱을 갖다가 두 개씩 짝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한번 짝을 져보겠습니다. 자, 짝을 지면은 자, 요거 이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럼 빼기 24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치환법이었죠? 치환을 할 수 있게끔 10이 나옵니다. 이걸 대문자 A로 하면 자, A 플러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풀었으면 A의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6, 4, 24 빼기 24. 그럼 이거 없어지네요. 자, 그럼 다시 A로 묶으면 A 플러스 10이 나옵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으면 자, 이거는 x의 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자, x로 한 번 더 묶을 수 있기 때문에 x를 바깥으로 빼서 x 플러스 5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꼴의 그 식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 지금 선생님이 한 거를 보면은 자,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는 치환법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치환을 통해서. 그러면 치환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 부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생겼을 때만 가능한데
이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이 두 개씩 짝을 짓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자, 이 비법을 공개하자면, 항이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상수항을 딱 봅니다.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게 2하고 3하고 더하면 5죠? 1하고 4하고 더하면 5가 되죠? 요렇게 짝을 짓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짝을 짓지 않는다면 공통 부분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마지막으로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항을 내림차식으로 쭉 전개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여러분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그러니까 쭉 흐름을 한번 보라는 거죠. 선생님 얘기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x에 대한 내림차식으로 식을 정리해봐라. 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식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거는 x제곱이고요. 요거 두 개가 동량인데, 자, 그러면 5 플러스 yx, 그 다음에 2y 플러스 6이 됩니다. x에 대한 내림차식으로 쭉 정리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x제곱의 개수가 1이에요. 자, 그러면 몇 번 공식? 4번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야 되죠.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자, 배운 대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쭉 하려고 식을 내린다 식으로 쭉 정리를 해봤더니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럼 4번 공식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4번 공식은 뭐 뒤에가 두수의 곱이고 x의 개수가 두수의 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수가 아니라 식으로 나온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2로 한번 묶어볼까요? 2y 플러스 6이니까 그러면은 2하고 y 플러스 3으로 이렇게 한번 2로 묶어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하고 y 플러스 3이 곱해서 만들어진 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둘을 다시 더하니까 어떻습니까? 딱 만들어가는 겁니다. 3공식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항이 5개 이상인데. 그러면 이 문제가 인수분해할 때 가장 어려운 인수분해에 얘가 속하는데, 그러면 얘가 왜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으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x에 대한 내림차식으로 정리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x에 대한 x가 들어있는 그런 항의 동량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에가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식으로 나왔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필문제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잠깐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